자, 정리를 합시다.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할 거는 뭐냐면 시그마라는 수학 학원도 있어. 이런 기호거든. 근데 얘가 그냥 시그마야. 얘가 읽으면 시그마라고 읽는 거거든. 기호 자체가. 그래서 제가 시그마라는 어떤 수학에서 이제 우리가 정의한 어떤 기호야. 마치 뭐 루트, 로그 이런 걸 우리가 기호로 썼듯이 시그마도 자 그러면 대문자 m이 약간 이렇게 뭐 눕혀진 형태거든, 그치? 자 얘를 시그마 m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얘가 s라는 이 친구가 이제 옛날에 썼던 기호야. 우리 뭐 옛날에 뭐 그리스 뭐 로마 시대에 막 그때 1 막 이렇게 쓰고 2 막 이렇게 쓰고 하는 거 알지? 그런 시대에 썼던 기호인데 얘가 s를 의미해. s. 근데 s라는 게 우리가 썸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 썸에서 이 s를 우리가 이제 따온 거야. 그래서 사실 이 기호는 뭘 의미하냐면 그냥 합하세요의 어떤 수학 연산이야. 시그마는 합이다. 알겠지?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단원이 수열이잖아, 수열.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연산 기호야. 이해되겠지? 자, 그러면 자, 이 친구가 이제 어떻게 정의가 되냐라고 하면 이제 여기 요 자리에 자, 우리가 뭔가를 쓸 거야. 그리고 요 자리에 뭔가를 쓸 거야. 그 다음 요 자리에 뭔가를 쓸 거야.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뭐를 써서 우리가 이 친구가 어떻게 더하라는 건지에 대한 걸 이해하고 이제 문제를 풀 거거든. 예를 하나 들어볼게.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K 또는 N. 뭐 I를 쓰기도 하고 J를 쓰기도 하지만 제일 많이 쓰는 거는 K하고 N을 많이 쓰거든. 일단 그런 거는 중요한 건 아니야. 일단 만약에 선생님이 K라는 걸 썼다면 K는 1 그리고 요 위에 쓰는 게 만약에 10 그리고 요 안에 쓰는 게 뭐 K 플러스 3. 자, 선생님이 하나의 예를 들었거든.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하면은 자, 봐봐. 여기에 쓰는 거는 뭐냐면 일단 중요한 거는 얘가 중요해. 얘가 뭐냐면 내가 수열을 더할 그 대상이라고 보면 돼. K 플러스 3이 대상이야. 알겠지? 저 친구가 내가 이제 수열을 더할 대상이고 이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출발. 이게 출발을 의미하고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끝. 그래서 처음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가 끝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럼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 친구 있지, 이 친구. 이 친구를 K에다가 1부터 어디까지 넣어보라는 거야? 10까지 넣었을 때 10개가 나오거든? K에다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10 넣었을 때 그 10개를 다 모아라는 거야. 더하세요의 의미야. 이건 이해됐어? 그래서 이 친구는 K에다가 1을 넣으면 얘가 되고 K에다가 2를 넣으면 얘가 되고 K에다 10을 넣으면 얘가 돼서 이거를 다 더한 건 얼마입니까? 라는 걸 나타내는 연산 기호다. 알겠지?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간단한 기호로 자, 선생님이 이제 표현을 해주면 이렇게 되겠다. 이제 시그마. 자, 여기는 누가 오냐? 그럼 여기 이제 K라는 걸 1부터 N까지 뭐 나중에 저게 10이 될지 20이 될지 뭔지 몰라. 그리고 여기는 누가 등장한다? 이제 K의 식 K번째 항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뭐 지금처럼 K 플러스 3이 될지 뭐 K제곱이 될지 그거는 모르잖아. 그치? K에 대한 식 K번째 항을 나타낸다라고 하고 자, 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다? K에다가 1을 넣고 K에다가 2를 넣고 K에다가 맨 마지막에 N을 넣어서 다음처럼 계산을 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잖아.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냐 우리?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서 이미 배웠지. 얘를 뭐라고도 한다? S N이라고도 했던 것 같아. S N. 근데 왜 새롭게 또 배우냐라고 하면 시그마는 이제 SM보다는 조금은 더 너희들이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다양해져. 왜 다양해지냐면 SN은 무조건 첫째 항부터 더하는 거거든. 근데 시그마는 어때? K 값을 내가 5부터 출발을 하면 다섯 번째 항부터 더하겠다. 그치? 뭐 끝에는 뭐 이제 뭐 얘도 뭐 끝에 조작하는 거는 가능하니까. 그래서 내가 출발을 바꿀 수도 있고 이 친구를 내가 이제 막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어. 얘가 이제 뭐 나중에 A2K가 될 수도 있고 AK 제곱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얘가 K에다 1, 2, 3, 4 넣었을 때 형태를 여러 가지 변화를 저 안에서 줄 수가 있어서 조금은 더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 시그마는. 알겠지? 그래서 시그마가 뭐야 그러면 어떤 수열이 등장할 거고 K를 1부터 지금은 10 얘는 K를 1부터 N까지 K에다가 대입했을 때 걔네들을 더하는 값을 우리는 시그마라고 합니다. 이해되겠어? 자, 다시 한 번만 얘기하고 넘어갈게. 시그마는 수열의 합인데 여기 대상이 들어와. 그리고 자 얘가 이제 명령어야. 요 값 출발해서 요 값까지 다 대입을 일일이 한 다음에 더하세요. 알겠지? 그래서 자 시그마는 수열의 합을 의미를 한다. 자 넘어갈게. 두 번째. 자 시그마의 성질이 있어. 자, 시그마는 어떤 성질이 있냐? 알고 쓰면 돼. 시그마는 이러한 성질이 있다. 첫 번째 성질은 자, K에 대한 식. 뭐 이제 K번째 항이 이제 이렇게 나올 건데 자 여기다가 뭐 2를 곱해, 3을 곱해, 4를 곱해 어떤 실수배 C를 곱해.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지? 얘가 의미하는 게 K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CA1 K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CA2 K에다가 나중에 N까지 집어넣으면 CAN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 인수분해 배웠잖아? 공통인수가 누구야? C. 그러면 C로 공통인수로 묶어. 그럼 이 안에가 뭐가 만들어져? A1부터 AN까지의 합이 만들어지지. 그럼 이건 또 뭐로 쓸 수 있어? 그치? SN 시그마로 바꾸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되겠지. 그래서 어떤 걸 쓸 수 있는 거야? 시그마의 성질 첫 번째는 시그마의 성질 첫 번째는 뭐야? 자, 이 안에 있는 실수배가 K는 아니다. K로 착각하면 K가 곱해졌을 때 K가 나가는 건 아니다. 그치? K는 변수 취급하면 되는 거고 C는 상수 취급하는 거야. 실수배. 알겠지? 그때 이 실수배는 뭐 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성질이야. 시그마 바깥으로 나갈 수 있어. 거꾸로 곱하기는 시그마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 이게 첫 번째 성질이야. 이해되겠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해도 된다라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4K가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해도 돼? 4가 뭐 할 수 있어? 나갈 수 있어. 이해되겠지? 그래서 자, 여기 실수가 곱해져 있을 때 그 친구는 시그마 바깥으로 나가도 되고 거꾸로 들어와도 돼. 이게 첫 번째 성질이다. 이해됐어? 그러면 자 이제 두 번째 성질 넘어. 두 번째 성질은 더하기 빼기 그냥 같이 갈게. 자 시그마 더하기로 설명하고 나중에 뭐 빼기로 바꾸면 되겠다. 자 이번에는 K에 대한 어떤 K번째 항이 뭐가 되는 이제 뭐 수열 AK가 있는 거야. A1, A2, A3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 또 다른 수열이 있어. 뭐 얘를 뭐 K 플러스 3, 뭐 얘를 K 제곱 이런 식으로 막 두 개의 K에 대한 식을 내가 이렇게 더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두 수열이 있고 두 수열이 더해졌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이 수열에 대해서 K를 1부터 N까지 대입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1 집어넣으면 얘가 되고 2 집어넣으면 얘가 되고 N 집어넣으면 얘가 돼. 그걸 다 더해주면 어떻게 계산해도 되냐면 이렇게 더하는 것보다 이렇게 더해도 되잖아. 그치? 그럼 얘를 이렇게 더한 걸 뭐라고 한다?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AK라고 하고 이렇게 더한 걸 뭐라고 그래?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EK라고 하지. 그치? 그럼 이 두 개를 뭐 하면 된다? 더해주면 된다. 되겠어? 그래서 어떤 걸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시그마 안에 우리가 이제 막 더하기 이걸 항이라고도 하잖아. 그치? 항들이 이렇게 더하기로 되어 있을 때
시그마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계산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 이해되겠지? 이거는 이제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얘가 등차, 얘가 등비, 아니면 내가 그 공부했던 그 식들을 좀 쪼개서 따로따로 계산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종류가 다른 수열들은 좀 다르게 접근을 할 거거든. 그래서 시그마 안에 약간 애들이 막 섞여 있어. 그러면 내가 이제 막 걔네들을 이렇게 쪼개서 시그마 따로따로 막 계산할 거야. 얘는 한 번에 안 계산 안 해. 알겠지? 그래서 시그마 안에 있는 친구들을 내가 잘 이렇게 더하기 쪼개서 따로따로 계산해도 된다. 자, 얘가 만약에 같이 갈게. 빼기로 바뀌면 이거 빼기로 바뀌는 거잖아. 그러면 얘만 뭐로 바뀌는 거야? 빼기로 바뀌는 거야. 그치? 되겠지? 그러니까 두 번째 성질은 뭐다? 더하기 빼기는. 더하기 빼기는 시그마로 뭐 해도 괜찮아요. 시그마로 분배해도 괜찮아요. 알겠지? 약간 뭐라고 해야 돼? 분배 법칙 느낌이야. 시그마 분배 법칙 느낌. 알겠지? 덧셈 뺄셈 시그마로 이렇게 분배해도 괜찮다야. 이해되겠지? 시그마로 분배해도 된다. 자, 근데 이제 요거는 쓰면 안 돼.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끝이야. 시그마의 성질은 끝인데 이런 거는 쓰면 안 돼. 이제 너희들이 K는 1에서 N까지 AK 곱하기 BK. 자, 얘는 실제로 1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1을 집어넣으면 A1, B1 2를 집어넣으면 A2, B2 N을 집어넣으면 AN, BN. 이건 안 써도 돼. 왜냐면 성립하지 않는 거니까 안 쓸 거거든 우리가. 그냥 확인만 하면 된다. 그러면 얘를 의미하는 건 얘잖아, 그치? 근데 너희들이 요거를 한번 한다고 해봐. 이건 시그마 그럼 분배하면 이거랑 같을까 다를까를 생각해보면 얘는 의미하는 게 뭐야? A1부터 AN까지의 합이고 얘는 B1부터 BN까지의 합인데 이거랑 다른 게 얘는 실제로 A1, B1도 있지만 모두 있어. A1, B2도 있지. 그러니까 실제로 얘보다 훨씬 더 많은 항들이 얘는 나와. 이해되지? 그래서 얘랑은 같지 않다. 쓰지 마. 그러니까 시그마를 가지고 쓸 수 있는 성질은 두 개. 하나는 실수배. 곱에서는 실수배밖에 안 돼. 알겠지? 그 다음 더하기 빼기는 시그마로 쪼갤 수 있다. 나누기도 마찬가지로 등식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곱셈에 대한 나눗셈에 대한 시그마의 분배는 실습이 아니고는 못한다. 알겠지? K에 대한 식으로 두 개로 곱으로 쪼개는 건 못해. 알겠지? 그거는 우리가 조심해야 돼. 자, 그래서 시그마의 성질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바로 뒤쪽이야. 뒤쪽에 있는 자, 시그마를 우리가 계산하기 위한 네 가지 유형이 있고 그 네 가지 유형만 오늘 잘 이해하고 외우고 문제 푸는데 적용하면 돼.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네 가지 상황 말고는 안 할 거야. 네 가지 상황이 기본이고 이 네 가지 상황에 대한 연습이 중요해. 알겠지? 자, 시그마를 만날 건데 더하기를 계산할 건데 그 녀석을 계산하기 위한 구조는 크게 네 가지 구조가 있다. 알겠지? 그 네 가지 구조만 우리가 잘 구분해서 어떻게 구할까 같이 알아보고 문제 풀 때 쓰자.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시그마를 계산을 할 건데 자, 네 가지 첫 번째부터 할게.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여기 누가 등장을 하냐면 여기에 첫 번째야. 자, 여기에 등차 수열 또는 등비야. 그냥 이렇게 쓸게. 여기 AK라고 하고 AK가 등차 또는 등비인 수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어쨌든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 올 때야. 그러면 등차 수열 또는 등비 수열의 합은 우리가 공식으로 배웠잖아, 그치? 이해되겠어? 그래서 얘가 등차 수열이면 참고로 등차 수열인지 아닌지를 너희들이 빠르게 조금 알아야 되는데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뭐였지? 착지항 플러스
n-1 곱하기 d였는데 지금 ak니까 n에다 k를 낸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ak는 뭐가 되는 거야? 첫째 항 플러스 k-1d가 되지. 그치? 선생님이 이걸 왜 지금 갑자기 얘기하냐면 얘가 여기 등장할 거야 여기. 그럼 우리가 이제 얘가 등차 수열인 걸 알아야 되거든. 근데 어떻게 빨리 알면 되냐면 얘를 전개하면 k에 대한 몇 차식이 나와? 1차식이 나와. d가 0인 경우는 뭐 상수니까 특별히 의미가 없을 거야. 거의 대부분은 d가 0이 아닐 테니까 k에 대한 1차식이 나와. 그럼 선생님이 거꾸로 만약에 시그마 안에 k에 대한 1차식이 나오면 나는 얘를 뭐라고 생각할까? 등차 수열이라고 빠르게 선생님은 이제 이해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거기다가 써줘. 아, k의 1차식이 등장하면 나는 이제 너 등차가 등장했네. 등차 수열의 합을 이렇게 구하기로 했는데 하고 공식을 쓰는 거야. 이해되겠지? k에 대한 1차식. 그냥 상수가 나오면 사실 상수도 등차로 이해할 수는 있어. 등차가 0인 수열이니까, 그렇지? 근데 등차 수열 공식 안 써도 상수만 계속 더하는 거니까 그냥 상수 곱하기 항의 개수 하면 되니까 그건 등차 수열 합공식으로 쓰는 게 의미가 없거든. 알겠지? 그래서 자, 등차 수열이 등장했어. 그럼 어떻게 푼다? 첫째 항 끝항은 n번째 항 같지? 2로 나누고 곱하기 항의 개수 몇 개? n개. 우리 등차 수열 합공식 기억나지? 첫째 항 끝항 더해서 2로 나누고 곱하기 항의 개수. 이해되겠어? 자, 이게 K에 대한 1차식이 나오면 선생님은 이제 저기다 1 넣어보고 n 넣어보고 2로 나누고 곱하기 항의 개수 n 해서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야. 이해되겠지?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자, 이 친구가 등비야, 등비. 자, 등비도 일반항을 우리가 배웠었거든. 등비 수열의 일반항 AN이 뭐였어? AR에 n-1. 그럼 AK는 뭐가 되는 거야? AK는 AR에 K-1. R이 0이거나 1인 경우는 특별히 우리가 거의 다룰 일이 없어. R이 0인 경우는 첫째 항만 나오고 다 0이거든. 그리고 R이 1인 경우는 첫째 항만 계속 똑같은 게 나오잖아. 그럴 때는 뭐 더하는 거가 특별히 의미는 없잖아. 함수니까, 그치? 자, 그럼 얘가 자, R이 자, 요거는 보면 이제 얘가 이렇게 등장할 거야. 이제. 얘가 등기인지 어떻게 알아라고 하면 자, 얘는 K에 대한 K가 어디 들어있어 지금? 지수. K가 지수 들어있지.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이 K가 지수에 있는 친구는 등비수열로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거야. 이해되겠지? 이걸 그냥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 K를 X라고 생각하면 얘는 무슨 함수인 거야? 얘는 1차 함수인 거고 K를 X라고 생각하면 1차 함수지. 얘는 K를 X라고 하면 우리 배웠잖아. 무슨 함수? 지수함수인 거야. 지수함수. 그러니까 어쨌든 K가 지수에 있어? 시그마 안에 K에 대한 1차식 등차 수열이구나. K가 지수에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2의 K제곱, 뭐 2분의 1 K제곱 이런 게 시그마 안에 있으면 선생님은 이제 얘가 뭐로 보이는 거야? 또 등비수열로 보이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래서 K의 이거 뭐라고 쓸까?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이거 뭐라고 쓸까? K가 지수에 있을 때? 아니면 지수 함수? 뭐라고 써? 너희들이 잘 써봐. K가 지수의 등장 또는 지수 함수의 등장 뭐 이렇게 써봐. 알겠지? 그래서 K가 지수의 등장 얘는 1차 함수인 거고 얘는 지수 함수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럴 때 우리는 등비수열이구나,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럼 등비수열 합공식이 뭐였지? 등비수열 합공식 기억나네? 1 빼기 R이 1이 아닐 때였어. 첫째 항 곱하기 1 빼기 R의 N제곱 기억나? 1 빼기 R분의 첫째 항 곱하기 1 빼기 R의 N제곱 요게 등비수열의 합 공식이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요거 가지고 계산을 하겠지? 이해됐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요거 앞에서 공부했던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 첫 번째 정리 끝. 다 됐어? 그러면 자, 두 번째로 넘어갈게. 자, 두 번째가 세 번째 공식을 유도하는 전략이라서
잘 이해를 해야 되거든. 그리고 시그마를 계산할 때 거의 한 60%, 50% 넘게 쓰는 전략이야. 2번 전략.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 저 2번 전략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 2번은 이해고 3번은 암기, 4번은 그냥 나열해 보면 이렇게 집착되거든. 그러니까 이 2번을 잘 한번 이해해봐. 2번은 뭐냐면 시그마 안에 얘가 이웃한 두 항의 차가 등장해.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돼. 나는 K 플러스 1번째 항이고 나는 K번째 항이면 둘은 다음 항이니까 이웃하고 있단 말이야. 그치? 이 이웃한 두 항에 뭐가 등장을 한 거야? 차가 등장을 한 거야. 그래서 시그마 안에 뭔가 얘다 다음 항이 얘인데 걔네들을 뺀 구조가 분명히 등장을 할 거야. 알겠지? 이 친구의 다음 항이 너야. 이웃한 항이야. 그 두 개를 뭐 했을 때? 뺐어. 그걸 시그마를 내가 이제 만날 때. 그치?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라고 하면 자 얘는 자, 나열하는 거거든. K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얘가 되지. 그치? K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3을 집어넣으면 그래 어디까지? n까지 집어넣으면 n-를 집어넣으면 그럼 n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지. 얘네들을 다 뭐하래? 얘네들을 다 더하래. 자 선생님이 의도적으로 세로 쓰기를 한 거야. 왜 세로 쓰기를 했냐면 자 보이는 사람 있어? 보이는 사람 있어? 더하기 빼기 이렇게 없어지는 거 보여? 보이냐? 더하기 빼기 없어지는 거 보여? 아 그래서 결국에 남은 게 뭐가 남았어? 결국 남은 게 뭐가 남았어? A n 플러스 1 그 다음 누구? A 1이 남은 거야. 이해되겠지? 요거를 우리가 앞으로 쓱쓱 전략이라고 할게. 쓱쓱 이렇게 쓱쓱 지우는 전략. 알겠지? 쓱쓱 전략. 이해돼? 뭐 속어 전략 뭐 되게 용어는 많은데 너희들이 이런 느낌 이걸 뭐라고 이 느낌? 이거 너희들이 이 느낌을 뭔가 좀 쓱쓱 지워지잖아 지금 그치? 쓱쓱 없어지잖아 그치? 이런 느낌으로 이 전략을 조금 이용해주면 돼. 근데 얘는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야. 요게 누가 나올 때야? 누가 나올 때? 그렇지. 이웃하지 않으면 이 쓱쓱이 될 수가 없어. 왜냐면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웃하지 않으면 이게 퍼즐이 안 맞춰져. 알겠지? 이해되겠어? 그럼 이건 너희들이 한번 해봐. 자, 시그마 K는 1에서 N인데 자, 이웃한 항인데 얘는 아까 바로 다음 항이었거든? 얘는 서로 얘 나 다음에 너야. 근데 얘는 어때? 나 다음? 다음. 그러니까 바로 옆에 이웃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얘는 하나 건너뛰어서 이웃하고 있는 애들이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럼 얘네들을 계산하면 뭐가 나올지 한번 너희끼리 해봐. 원리는 동일하니까 너희들이 한번 나열해보면서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봐. 자, 같이 한번 해보자. K에다가 1을 집어넣었어. K에다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K에다 2를 집어넣어. 자, 여기선 지워지는 게 없어. 그래서 사실 나열을 더해 가야 돼. 그치? 추가적으로 더하면 3을 집어넣으면
자, 이제 지워지는 게 보였지, 그치? 그치? 확실히 안 쓰면 조금 덜해. 좀 더 나열하고, 자, 앞에 4개 썼으면 뒤에도 몇 개 쓰는 게 좋냐면 4개 써주는 게 좋아. 왜냐면 앞에 개수, 뒤에 개수를 똑같이 써줘야 어떻게 지워지는지의 규칙에 대한 게 좀 잘 설명이 되거든. 그럼 앞에 4개 썼으니까 뒤에도 4개 쓸게. 그러면 맨 마지막에 n부터 넣으면 n 집어넣으면은 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그 다음에 n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n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an 마이너스 an 마이너스 2. 다음 n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a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n 마이너스 3. 그래서 앞에 4개 뒤에 4개를 썼어. 그럼 이제 어떻게 지워지냐면, 자, 여기 왼쪽에 있는 녀석이 건너뛰어서 뒤에. 그래서 자, 요 왼쪽, 자, 지울 때도 눈으로 보이는 대로 지우면은 규칙 찾기가 안 되니까 얘가 건너뛰고 뒤에. 근데 또 얘가 건너뛰고 뒤에. 계속 그 규칙이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얘는 건너뛰고 뒤에. 얘는 건너뛰고 뒤에. 얘는 건너뛰고 뒤에. 얘는 뭐야? 얘는 건너뛰고 뒤에. 그다음 얘는 건너뛰고 뒤에. 얘는 안 되네. 그래서 앞에 뒤에 몇 개 남았어? 뒤에. 얘는 건너뛰고 뒤에. 뒤에 2개 남았지. 앞에 몇 개 남았어?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쓱쓱 막 하다 보니까 살아남은 게 이렇게 살아남은 거야. 이해되겠지? 그래서 선생님 앞으로 이 전략을 뭐라고 한다? 쓱쓱 전략이라고 할게. 대충 알아들어. 아, 저 나열해서 쓱쓱 해야 되는 거구나. 이웃한도항의 차 문제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앞으로 야, K에 대한 1차식이야. 등차 수열 대신 공식 쓰면 되고, K가 지수에 있어. 그럼 등비 수열 공식 쓰면 되고, 그 다음 이웃한도항의 차야. 그러면은 이거 나열해서 쓱쓱 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를 계산하기 위한 기본적인 구조를 다 했어. 전략은 이게 단데, 이 전략 가지고 유도하는 공식이 있거든. 이 전략을 가지고 유도하는 공식, 그거 같이 한번 확인해보고, 공식은 뭐 외워야 되니까 외워서 이제 문제 푸는데 써보자. 지워도 돼. 자, 갑시다. 시그마 안에 우리가 상수 C라고 쓸게. 시그마 안에 K, 시그마 안에 K 제곱, 시그마 안에 K 세제곱. 그래서 공식이 얘하고 얘까지는 선생님은 딱히 공식이라고 생각하진 않아. 왜냐면 요거는 뭐 그냥 C만 n번 더하는 거니까 그냥 C 곱하기 n이거든. 얘는 이거 등차 수열이잖아. 등차 수열 한 형식 쓰면 되지. 이제 요거하고 요거는 새롭게 너희들이 이제 만난 녀석이라서 K를 X로 보면 2차 함수가 나온 거고 K를 X라고 보면 3차 함수가 나온 거잖아. 저거는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 등차, 등비, 그 다음 이웃한도항의 차 말고는 지금 배운 게 없잖아. 그치? 그래서 얘하고 얘는 그냥 바로 자, 쓸게. 첫 번째 공식은 시그마 안에 K가 없어. 그냥 상수 C가 있어. 그럼 얘는 뭘 의미한다? C만 1 넣어도 C, 2 넣어도 C, 3 넣어도 써. C. C만 n번 더하는 거잖아. 그럼 C가 n번 더해지는 거니까 이게 곱의 원리지, 그치? 그럼 C 곱하기 n.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C 곱하기 n이 되는 거야. C만 n번 더하니까 C 곱하기 n이지. 그치? K에다가 1을 넣어도 C, 2를 넣어도 C, 3을 넣어도 C, n을 넣어도 C. 그러면 C만 n번 더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C 곱하기 n. 이해되지? 자, 두 번째. 시그마 K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선생님이 무슨 수열로 보자? 무슨 수열로 보자? 등차 수열로 보자.
그럼 첫째 항은 얼마지? 1. 끝항은 얼마지? n. 2로 나누고 항의 개수 몇 개지? n개지. 그러면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공식이 되는 거야. 시그마 k 공식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이해됐어? 시그마 상수 곱하기 항의 개수. 지금은 n이면 cn. 시그마 k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이해되겠어? 여기까지. 자 이제 얘 설명을 할게. 얘 설명하는 방식이랑 똑같이 얘도 설명을 하니까 선생님은 얘만 증명을 할 거야.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얘도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된다는 걸 너희들이 이용해서 결과를 같이 쓰면 되거든. 자 얘를 어떻게 만드냐면 자, k 제곱이라는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얘를 조금 써. 아이디어는 이거야. k는 1에서 1까지 k 플러스 1의 세제곱에서 k 세제곱을 뺀 걸 이용하는 거야. 자, 선생님이 k 플러스 1의 세제곱에서 k 세제곱을 뺀 거를 이용해서 이 친구에 대한 정보를 얻어볼게. 알겠지? 그리고 이거는 너희들이 보이지? 쓱쓱. 이웃한 두 항의 찬 거 보이지? 그치? 그럼 얘는 쓱쓱 전략을 쓸 건데 얘를 전개하면 뭐가 돼? 요 시그마 안에 지금 얘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 얘는 통째로 이렇게 쓱쓱 전략을 쓸 건데 실제로 얘를 전개하면 어떻게 돼? 3k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뭐가 돼? 1이 되지. k 세제곱은 없어지니까, 그치? 그러니까 왼쪽은 쓱쓱 전략을 쓸 거고 오른쪽은 시그마의 성질, 아까 그 더하기는 쪼갤 수 있어라는 성질을 써서 시그마 k 제곱이 이제 등장을 할 거거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대답을 어떻게 할 거야. 이해되겠어? 이해되지? 이제 어쨌든 이 녀석은 쓱쓱 전략을 쓴다는 거고 얘는 뭐 1차식이니까 요거랑 요거 이렇게 두 개로 쪼개도 괜찮아. 알겠지? 그래서 얘는 내가 계산하고 모르는 걸 이제 보완 쪽으로 방향을 잡자. 그럼 이제 얘부터 해볼게. 자, 얘는 쓱쓱 써야 되니까 k에다 1 집어넣어. 1 집어넣으면 얼마야? 그 다음에 2 집어넣어. 지워지는 거 보였으니까 뒤에도 두 개만 쓸게. n-1을 집어넣으면 n을 집어넣으면 자 이렇게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가변은 뭐가 된다? n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일단 이 친구의 계산값은 이렇게 나왔어. 이해되냐? 그럼 이제 오른쪽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오른쪽은 시그마 분배를 할게. 시그마 분배를 해서 3은 나갈 수 있다고 배웠고 내가 구하고 싶은 녀석이 딱 하고 등장했어. 그 다음 뒤에 있는 친구는 k는 1에서 n 그 다음 3k 플러스 1 이렇게 쪼갤 수 있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선생님은 요거 계산할 건데 이거 어떻게 계산한다? 이거 어떻게 계산해? 너희들 생각해봐. 이거 어떻게 계산할 거야? 등차 수열인데 안 보여? 등차 수열이야. 이거 등차 수열이야. 보여 안 보여? 그럼 등차 수열 합공식을 쓰겠다는 거거든. K에 대한 1차식이니까 등차 수열. 아직 안 보이나? K에 대한 1차식이니까 이 등차 수열로 보여야 되거든. 그럼 등차 수열 합공식을 쓸 거고 얘는 이제 얘를 구해서 이항한 다음에 3으로 나누면 이 공식이 유도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제 아는 걸 쌓아 나가야 설명이 되는 거라서 너희들이 일단 쓱쓱 전략과 시그마 1차가 계산이 된다는 가정 하에 얘가 유도가 되는 거다. 알겠지? 이해되겠어? 오른쪽은 지금 시그마 이거 이제 1차식 이거 등차수를 이용해서 계산할 거란 말이야. 그럼 K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얼마야? K에다가 1 집어넣으면 4 K에다가 n 집어넣으면 3n 플러스 1 2로 나눠 항의 개수 몇 개? n. 그러면 얘는 2분의 4n 플러스 5 곱하기 n 이렇게 이 친구랑 3
자, 이게 그냥 네모라고 할게.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네모거든, 네모. 3 곱하기 요 시그마 형태가 얘랑 더하면 n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 그럼 이제 네모에 대한 1차 방정식 풀면 된다. 뭐 하면 돼? 얘를 이항하고 뭐로 나누면 된다? 3으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치? 이해되겠어? 자, 그럼 이제 자 정리를 해볼게. 일단 통공부터 할게. 통공부터 하면은 공간이 좀 좁으니까 여기다 쓰자. 자, 얘는 2분의 2 n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2. 자, 저기 2항에서 넘어와. 그러면 3n 플러스 5의 n. 얘가 3 곱하기 네모. 틀린 거 있어? 없냐? 2항하고 통분한 것 뿐이야. 그럼 이 친구 계산해보면 2분의 어떻게 되지? 자, 이게 n 세제곱 3n 제곱 3n 플러스 1 거기다가 2가 곱해지면 2n 세제곱 6n 제곱 6n 플러스 2 빼기 없어지니까 안 쓸게.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n으로 전개하면 마이너스 3n 제곱 마이너스 5n 맞나? 마이너스 5n. 자, 그럼 계산하면 공량 계산하면 3차가 너 혼자밖에 없지. 2n 세제곱 2차는 3n 제곱 다음에 얘는 n이 되지. 요게 3 곱하기 네모가 됐어. 자, 그럼 이제 3으로만 나누면 되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6으로 바뀌고 요거 보면은 n 땡기고 인수분해가 되거든, 그치? 그래서 n 땡기고 2n 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인데 여기 또 인수분해가 돼. 그래서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요게 시그마 k 제곱 공식이야. 시그마 k 제곱 공식 6분의 n 하나 더해 n 하나 더해. 그래서 6분의 n 하나 더해 n 더해. 이해됐어? 요게 시그마 k 제곱 공식이다. 중요한 건 요거를 가지고 잘 정리해서 얻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연산 같은 거는 지금 큰 의미는 없어. 알겠지? 중요한 거는 뭐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얻어낸 결과니까 이제 외워서 써야 돼. 시그마 k 제곱은 6분의 자, 6분의다 6분의 알겠지? 6분의 자 6분의 n 그 다음 뭐다? 플러스 1 그 다음 플러스 n 그래서 6분의 n 플러스 1 그 다음 2n 플러스 1 요게 시그마 k 제곱을 계산하는 공식이야. 못 외우면 못 풀어. 알겠지? 근해공식보다는 쉽잖아.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되겠지? 6분의 n 플러스 1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제 요것만 바뀌어. 얘도 이제 전개를 하면은 이제 요 녀석이 이제 3차, 2차, 1차 상수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우리가 이제 2차랑 1차까지는 공식 배웠으니까 이제 3차항이 또 이제 정리되면은 좀 더 복잡하긴 하지만 얘도 정리가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정리를 같은 방법으로 해서 얘는 뭐가 나오냐면 시그마 k 세제곱은 이렇게 나와.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그 친구를 이거 시그마 뭐랑 같아 지금? 이거 시그마 뭐랑 같은데 이거? 시그마 k 공식이랑 같지.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시그마 k 공식이랑 같잖아. 그거의 제곱이야. 그래서 이게 시그마 k 세제곱 공식이야. 그래서 이 친구는 k제곱은 6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이고 k 세제곱은
다음처럼 계산을 한다. 됐어? 그러면 자 마지막 남은 거 세 번째 한 거는 선생님이랑 이제 공식 하나 둘 셋 넷 이 네 가지에 대한 공식을 이제 우리는 문제 풀 때 그냥 쓸 거야. 시그마 상수 k k제곱 k 세제곱은 바로 그냥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다. 알겠지? 자, 네 번째는 뭐냐면 네 번째는 자 이런 게 아니라 다른 게 등장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동안 공부했던 등차 등비도 아니고 이웃한 조항의 차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처럼 공식을 쓸 수 있는 녀석이 아닌 게 등장할 수도 있지. 그치? 그런 게 이제 거기다 보면 이제 그 기타 다른 것들이라고 써줘. 4번. 내가 위에서 다룰 수 있는 기본적으로 앞에서 배웠던 1번, 2번, 3번이 아닌 기타 다른 것들이 나오면 자 이제 그걸 어떻게 풀지에 대한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치? 어떻게 하자? 나열해서 규칙을 찾아보자 라고 써줘. 나열해서 규칙을 찾아보자. 이거는 그냥 뭐 너희들이 잘 찾아야 돼. 알겠지? 문제를 풀면서 나열해보니까 오 이런 규칙이 있어. 그냥 약간 유연하게 이거는 나열해보면서 너희들이 좀 관찰을 해야 돼. 이해되겠지? 어떤 규칙이 나올지 우리가 문제에서 얘가 원하는 규칙이 있거든. 그거를 우리가 관찰하자.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어려운 문제들은 다 4번에서 나와. 왜냐면은 그 규칙은 내가 만들 거거든. 선생님이 만들든 아니면 뭐 책에서 만들든 어떠한 규칙을 만들 거니까 그 규칙을 어떻게 문제 푸는데 그 규칙의 모지에 대한 게 보이지 않으면 풀 수가 없겠지. 이해되겠지? 근데 우리가 이미 한 가지 썼잖아. 나열해서 습습. 이게 하나의 규칙이었던 거야. 나열해보니까 이렇게 되네라는 규칙을 이해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나열해보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나와. 그걸 나중에 주기라고 하거든. 그러면 이럴 때는 이거를 여러 번 계속 써도 되는구나. 그런 구조도 나올 수 있어. 아니면 얘네들이 나열해봤더니 뭔가 서로 관계가 있어. 여기다 이곱하면 되고 이곱하면 되고 이런 어떤 특징을 또 이용할 수도 있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런 규칙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 풀어보도록 할 건데 일단 선생님은 이제 너희들이 이걸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풀 거야. 등차 등비, 그 다음에 습습 전략, 그 다음에 K제곱, K세제곱 공식을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 거니까 아직 이게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보면서 풀면 된다 그냥. 알겠지?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문제 한번 풀어보자.